안녕하세요. 동인영의 이원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인영의 윤여진입니다. 네, 어느덧 2부네요. 쉬는 시간에 있었던 시구절 뽑기는 모두 해보셨을까요? 해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어떤 거 나오셨어요? 욕 먹었어요? 어떤 욕 드셨어요? 정말 개새끼였어. 아, 진짜요? 강지 시인인가요? 아니요, 김원희. 죄송해요. 밖에 계시죠? 12월은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던 문제들이 이맘때쯤이면 좀 잊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하 시인님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현재 직업이 시인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 이제 영감을 받기 위하여 바다나 아니면 뭐 숲에 가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2년 하다 보니까 재밌진 않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뭐 크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직업 정신으로 그냥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편씩 씻으면서 동인 친구들, 육지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 원하 시인님이 이렇게 뭔가 마냥 부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원하 시인님만의 사정이 있었네요. 요즘에 그러면은 계속 제주도에 계시면서 시집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시집 출간은 언제 되나요? 올 봄에 문학동네 시인선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1월에 내고 싶었는데 다음 달에 그거는 약간 힘들 것 같고 계약을 제 생일날 5월 29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2019년 5월 29일 제 생일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냥 얘기 놔두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정말 진짜 생일날 나오면 시집이 진짜 생일 선물 같고 첫 시집이 생일 선물 같고 진짜 의미가 있네요. 앞서 영예 낭독회는 여름부터 꾸준히 저희끼리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었어요. 뭔가 가볍게 장난스럽게 나누었던 얘기들이 뭔가 하나씩 실행되고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 자리에 만나게 되어서 뭔가 가슴이 너무 벅차고 기쁜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부의 낭독회를 시작해 볼 거예요. 2부의 첫 낭독자는 조윤진 시인이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낭독은 박정은 시인입니다. 먼저 조윤진 시인을 모셔볼 건데요. 오시기 전에 조윤진 시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조윤진 시인은 53살로 2018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새해 첫날 조윤진 시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사진으로 처음 만났는데 이제 당선 사진 속 강렬한 그 노란 머리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노란 머리뿐만 아니라 당선작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당선작 3살에서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안 무른 살을 혀로 어루만진다. 뚱뚱한 고양이의 부드러운 등허리를 어루만졌던 일. 톡 건드리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어지는. 이런 조윤진 시인만의 폭신한 감촉의 문장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과연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싶었어요. 조윤진 시인한테 낭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신춘문예 당선 소감에 보면은 평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자주 운다고 하셨어요. 근데 당선 이후에도 혹시 많이 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계시죠? 그때는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그냥 평범한 대학 생활이라면 대학 생활이었을 텐데 뭔가 나름대로 일도 있었고 그냥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휴학해서 아주 행복해요. 그럼 학업 때문에 많이 오셨던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조윤진 시인 낭독 시작할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윤진입니다. 네, 앞서 일부 사회를 보고 이렇게 다시 앞에 나왔는데도 되게 떨리네요. 다른 의미로.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낙엽송이라는 시를 낭독을 하려고 해요. 이 시를 왜 오늘의 낭독회에 가져오게 되었냐면 이번 테마가 시점이잖아요. 근데 점이라는 건 보통 나의 현재도 말해주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해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 시가 제게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해주는 그런 시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다가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 게 저만 BGM이 없어요. 제가 BGM을 정말 찾으려고 많이 검색도 해보고 들어도 봤는데 어떤 노래를 틀고 낭독을 해도 그 노래에 제 낭독이 좀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GM 없이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낙엽송. 좋아하는 걸 모두 적어보세요. 이런 문제는 조금 잔인하잖아요, 선생님. 더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꽃말에 지나친 의미를 두는 게 싫어요. 일부러 소중한 것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는 그런 게 싫대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거요. 스탠드를 끌 수 없는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듯 나는 습관처럼 매일 같은 립스틱을 골라요. 고르지 않고 그냥 집어요. 별것도 아닌데 바닥에 떨어진 이름들을 보면 살짝 심란해지고 눈을 감으면 눈동자가 어느 곳을 향하게 될지 실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입술은 내게 어울리지 않나요? 내일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베팅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좋아하는 것을 몇 개나 적을 수 있나요? 그런 걸 물어보면 내가 초라해지잖아요. 나는 한없이 찻잔 속으로 미끄러지다가 오늘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선생님의 물음에 오늘을 적게 될까? 탄생화를 궁금해할까? 편지는 꼭 집에 가서 열어봐.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그 친구가 말했지만 나는 늘 기대가 싫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윤진 시인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정은 시인을 모셔볼 건데요. 박정은 시인은 2018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셨습니다. 당선작의 제목은 크레바스에서입니다. 크레바스에서라는 시를 처음 읽고는 문장들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제로 필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당선작에서 몇 가지 문장을 들려드릴게요. 어디에서도 침묵의 얼룩을 찾을 수 없는 실종 상태가 지속된다. 음소거를 하고 남극 다큐멘터리를 볼 때처럼. 나레이션이 없어서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었다. 수락 자체가 일종의 해석. 자신에게 들려주는 해설이었으므로. 사실 박정은 시인의 시를 읽으면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시인 박정은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곁에 있다 보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그 안에 아마 어마어마해질 불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박정은 시인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40페이지의 러시아 인형이라는 시를 낭독했었고요. 제가 이 시를 가져온 거는 이번 낭독회 컨셉이 시점이라서 제가 보는 제 시 중에서 좋아하는 시를 가져왔는데 쓴 지는 좀 돼가지고 좀 이 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다른 제목을 좀 붙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러시아 인형. 작은 소녀가 손을 흔든다. 평온을 스쳐 평온이 나타난다. 어젯밤 내 안에서 죽은 소녀. 나보다 더 작았던 것 같기도 하고 더 컸던 것 같기도 한 소녀. 그녀의 얼굴이 하늘에 떠간다. 약대처럼. 5년 전 어느 건물 화장실에 두고 온 우산을 떠올리며 지나간 일들의 순서를 나열해보는 날이 있다. 오래된 신발이 발에 비해 작아진 것을 확인하고 너무 커서 옷장에 두었던 옷이 어느새 맞는다. 평원을 뛰어가자 죽은 소녀가 빠진 몸의 한 곳이 덜그럭거린다. 옆구리에 서로를 겹겹이 포갠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다. 꿈속에서 양떼들은 빠르게 나를 지나치며 자라다 죽기를 반복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커지고 있다. 커다란 나를 극장 스크린에서 관람하는 내가 있다. 어둡고 좁은 좌석들은 극장 내 핸드폰 불빛처럼 투명하다. 그러나 그런 작은 좌석들이 구성하고 있는 마음은 구름처럼 불투명하다. 그래서 온종일 언덕에 올라 구름이 느린 속도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다. 불어오르며 모습을 감춘다.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표정으로.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앉아서 화면에 비춰지는 나의 손과 발, 몸을 훔쳐본다. 뺨에 흐르는 물이 번뜩여도 화면 속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꽉 메운 좌석 빼곡하게 모두 나인 어둠의 입자들. 너는 어떻게 해서 주인공이 되었는가? 영화가 끝난 후 온통 검은 화면. 밤마다 그림자가 묻던 질문. 평원의 나무들의 마음이 만개하고 있다. 수십 개 꽃잎들이 흩어진 바닥에는 나무의 몸이 그늘로 어려 있다. 조금 작은 꽃과 조금 더 큰 꽃들. 떨어진 순서를 알 수 없다. 수많은 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며 여름이 온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모실게요. 일부의 사회를 봤으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도 되게 떨렸어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진짜 하나도 안 떨려가지고 뭐지? 나 무대 체질인가? 이랬는데 앞에서 하니까 또 제가 낭독회의 완전 첫 시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떨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부에서 했으니까 안 떨리겠지 했는데도 제 시를 제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시를 쓰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을 하는 건 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뜻깊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떨리기도 했고요. 네, 전 그랬습니다. 네. 박정은 씨. 저는 란독회 처음 해봐서 되게 많이 떨렸는데 여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말은 없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한 분 제가 골라도 될까요? 이분 중에 아무나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손 모으고 계신 분 네. 질문 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네. 박정은 씨는 이제
프로필에 허가 문학 관련이 아닌 학과를 다니고 다시 문학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시를 쓰겠다고 마음 먹었던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부터 문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게 되게 꿈이었는데 꿈이어서 근데 좀 늦게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먹은 건 좀 늦어서 이제 방송대 문예상작과 들어갔는데 원래는 소설을 쓰려고 들어갔다가 시를 먼저 시창작 수업이 먼저 학기에 있어가지고 시를 쓰다가 등단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조윤진 시인께 궁금하신 손 드신 분 질문해 주세요. 동생인데 어렸을 때 봤는데 언제부터 시인을 꿈꾸게 됐는지. 제 동생이 저런 질문을 할 줄은 정말. 혹시 추측하시는 나이 있으세요? 15 정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집에서 방학을 많이 하고 그때쯤이에요? 아니 정말 역시 동생답게 정말 모르고 있네요. 제가 시를 쓰게 된 건 근데 원래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소설이 쓰고 싶어서 문창과에 처음에 오게 되었는데 저도 정은신이랑 비슷하게 1학년 때 시 수업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다가 막상 시창작 때 이제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막막하고 그랬는데 그때 교수님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시구나 라는 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여기 이 강의실에 앉아서 처음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제가 반수를 해서 21살에 이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살은 아니었네요. 그럼 마지막 두 분은 당선금으로 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는 걸로. 근데 저는 효도 한 번 못하고 그냥 생활비로 썼습니다. 금방 없어지던데. 저는 돈을 그렇게 팍팍 잘 쓰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정신이 앞에 얘기하고 이런 드리기 좀 그런데 저는 100만 원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네. 동생분에게는 얼마? 동생에게는 아직 근데 제가 아직 군인이에요. 그래서 전역하면 저녁 선물을 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저 질문 있어요. 네. 저 조윤진 시인님 동기인데요. 소설 창작 수업 들었었어요. 네, 언니가 되게 소설 쓰면 고통스러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를 쓰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게 되게 보기 좋은데 윤진 시인님한테 소설을 쓰는 자세랑 시를 쓰는 자세는 어떻게 다른지?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시를 쓰는 자세와 소설을 쓰는 자세가 어떻게 다른가? 저는 제가 소설을 아마 지금까지 소설을 창작을 당연히 시보다 덜 했고 두 개가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시는 제가 소설이 아니라 시를 선택하게 된 뭔가 결정적인 이유는 시가 더 나의 마음에 가깝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소설은 이야기를 창작해서 그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라면 시는 뭔가 소설보다는 어떤 짤막한 문장이나 그 구조 안에서 제 마음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창작함에 있어서도 소설보다는 시를 쓸 때 좀 더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고. 네, 다음은 강지희 시인님과 변선호 시인님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강지희 시인님은 당선작 수술로 중앙일보 신인문학상로 등단을 하셨고요. 수술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침대에 누워 누군가를 기다리는 과정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뭔가 이 문장에서는 좀 딱딱하고 차가운 곳에 누워서 올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또 그 기다림 한없이 기약이 없는 그 기다림이고 그 누워있는 사람의 약간 그 무력함이 너무 그려지는 문장이어서 제가 이 문장을 좀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지 시인님의 문장을 애정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 시인님의 낭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목은 그림자 극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2페이지고요. 제가 밖에서 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스텝인 줄 다들 아셨을 텐데 저도 시인이랍니다. 그러면 그림자 극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극장. 커다란 창이 있는 방이었다. 창밖으론 대여섯의 나무들이 줄을 맞춰 드문드문 서 있고 그들은 저마다의 잎사귀와 얇거나 굵거나 딱 그 중간의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그 나무들은 핸드벨처럼 고유의 소리를 냈다. 나는 창을 연 채 그 방에 앉아 벽에 영화를 틀어놓았고 어제 저녁엔 여러 여성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같이 이곳에서 우리와 있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그나마 행복해했고 초저녁이 되면 영화를 튼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여섯의 나무, 하늘을 수놓은 까만 나뭇가지, 그 사이를 지나는 암청색의 빛,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더 높이 닿을 수도 없을 것만 같은데 나뭇가지는 쉬지 않고 조금씩 하늘로 더 위로 나아간다. 그런 아름다움을 보며 평생을 견디고 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제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말 오래 기다려주신 변선호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변선호 시인님은 18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요. 복도라는 등단작이 있습니다. 저희끼리 장난으로 막 복도남 또는 복도 시인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선호 시인님의 시도 좋지만 당선 소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빈 몸으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게 내 전부인 것처럼 내 몸을 횡단하는 무수한 알약과 슬픔을 사랑할 각오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변선우 시인님이 각오하신 만큼의 사랑이 시가 되고 또 시가 또 다른 사랑을 불러오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변선우 시인님의 낭독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시 제목은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왠지 뭔가 찔리는 그런 기분인데요. 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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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를 읽기 전에 저는 오늘 선택한 불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모든 분들이 설명을 하실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저만 드리게 되었네요. 네. 마지막 만담이라는 곡을 준비를 하였어요. 이 노래는 고상지라는 반도네온 연주자분의 작곡 곡인데 죄송해요. 제가 준비해온 멘트가 있어서 좀 더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본 영화에서 만담을 하는 영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라고 해서 우리들이 많은 연극 같은 그런 건데 일본에는 그게 하나의 퍼포먼스 같고 연극처럼 자리를 잡고 있대요. 근데 점점 미디어가 발생하고 또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마치 소극장에 사는 연극처럼.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만남을 하나요라고 하면서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하고 뭐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시점이라는 것으로 낭독 주제를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곡이었어요. 우리는 왜 시를 쓰고 있을까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왜 시를 쓰고 있을까? 어쩌면 미디어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정말 영화 재밌잖아요. 예능 재밌고 손바닥으로 모든 걸 다 손바닥만한 크기 화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시를 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서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시 읽겠습니다. 네,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끈한 혐의를 짊어진 채 하마를 빗질합니다. 껍데기의 자세는 움직입니다. 어디에나 있어서 아름다운 겁니다. 나는 좌우로만 흔들립니다. 연민의 내력 없습니다. 초침과 시침이 세 개의 덮개를 찌르더라도 하마는 하마입니다. 하마는 하마의 자세를 고수하거나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방을 들춰맨 당신은 우리를 관통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표정이란 껍데기는 여전히 음모처럼 깊어집니다. 살아있지 않은 건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투명해질 작정입니다. 스노우볼처럼 너무 많은 물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고 빨아들이는 하마의 아가리는 기다립니다. 나의 분위기보다 커다랗고 끈질긴 도덕책.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 모실게요. 네, 일단 질문을 받아보기 전에요. 리플렛 보시면은 그 시인님들 소개하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저희가 이제 익명으로 막 써놨었는데요. 지희씨님 소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고양이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해. 예쁘게 콩콩 뛰고 있는 심장이 당신에게는 있지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콩콩 뛰는 심장이란 문장에서 다정함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혹시 원하시님은 이 문장 누가 쓰신지 혹시 예상 가는 분이 있으실까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통통 튀는 문장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동인의 청일점 변선우 시인이 아닌가 하는데만 네. 아닌가요? 강진 시인이 예상하신 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하도 고양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정은 시인이 아닐까. 그냥 맥락 없이 그냥 한번 때려 맞춰봤어요. 박정은 시인 환하게 웃고 계신데 아닌 것 같은데 고기를 절레절레. 나 아니야. 네, 그러면 변선우 시인인 걸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네. 네. 다음 변선우 시인은 혹시 마음에 드는 문장 따로 있으세요? 제가 하나 읽을까요? 네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을 것 같은데 동시에 울 시간도 없어 보여요. 네, 그냥 네. 태어나서 한 몇 번 정도 우신 것 같아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우세요? 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당선 전화 받고 제일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러면서. 공중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은 아니었고요. 네, 아니에요? 서점 화장실. 다르네요. 네,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네. 그때 사람들이 안 쳐다보던가요? 그날이 그 서점이 있는 그 상가 휴일이었어요. 그 서점만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거기밖에 없어서 혼자? 들어갔었는데, 네, 이제 손님도 별로 없었고 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죠.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나서 되게 축하해주셨는데. 네. 이제 두 분한테 그러면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두 시인분께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꼭 질문 시간이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죠.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물어봐 주셔도 돼요.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있니? 이런 식으로. 두 분 다요? 오.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먼저 말하세요. 먼저 먼저 말하세요. 먼저 말하세요. 생각이 안 나. 지금 다 별로 먹는 거 안 좋아하게 생기셔가지고. 저는 치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친구들하고 그 선물 나눔하는 어떤 세레머니를 함께 했는데 거기서 치킨 쿠폰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오늘 시켜 먹으려고 지금. 네. 치킨 네. 저는 맥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맥주 맨날 마시고 세계 맥주 다 먹어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만족할 답변이 되셨나요? 예. 아, 네. 말씀해 주세요. 그림자 극장에서 틀어놓은 영화 혹시 특별하게 생각해놓은 거 아니요, 제가 특별하게 생각한 건 없고 그냥 저희 집이 시골인데 그 창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거에 있는 풍경들을 적다 보니까 이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막 지치는 때가 되게 많아서 근데 되게 스스로 억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누군가한테 어떻게든 빚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 뭔가 삶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거 아까 저쪽 네, 제일 끝에 계신 분. 네. 저는 강지인 씨에게 네.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과거 종이 뽑았는데 여전히 창문을 더 날고 있고라는 구절에 대한 뜻이 궁금했어요. 아, 그게 서랍이라는 시에 있는 건데 그 서랍에 나를 넣어놓고 다니다가도 뭔가 그 화자가 흰새를 보고 근데 저거는 아직도 창공에서 날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감상 그런 거였어요. 계속 날자, 계속 날았으면 좋겠다. 내는 나니까 내가 아무리 아무데 다른 데 갇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제가 선호 시인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를 읽고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선호 시인님의 양심은 어디에 있나요? 농담이고요. 이 시를 읽어낼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요? 공간이랄까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교차하는 공간들을 제가 틈입을 많이 시켜 놓았어요. 방을 들춰맨 당신 그리고 스노우볼이라는 공간을 주었는데 제 시에는 공간의 이동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공간이라는 게 마치 내가 태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 운동성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의거하여 읽으시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양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력들에 대해서 되묻는 어떤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를 읽어주시면 또 색다르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이번엔 제가 강지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면에서 여러 여성이 함께 있는 기록을 보면서 행복해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여성들과 함께 있다라고 쓸 수도 있을 텐데 기록을 보면서 행복해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고 마지막 연애에서는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본다를 독자가 어떻게 읽어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랄까 이 시를 쓸 때는 어떻게든 막 그냥 사람들이 있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썼고요. 그리고 계속 본다 하고 되게 과거형인데
대여섯의 나무부터 위로 나아간다는 현재형으로 썼거든요. 그런 점에 약간 포인트를 맞추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리고 근데 계속 뭔가 화자는 이렇게 떨어져서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의 생각, 이때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뭔가 더 발전해야 되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너무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서 항상 네, 그래서 좀 힘을 내고 터프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자리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지 시인, 변선우 시인 낭독까지 잘 들어보셨고요. 이제 낭독회는 끝이 났어요. 대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앵콜 무대는 없고요. 대신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입장하실 때 모두 번호표 받으셨죠? 타로 카드. 번호 없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저희 지금 저희 동인 8명 시인들이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제 시집 한 권씩을 따로 선물로 준비했어요. 이제 그거를 드릴 건데 낭독하셨던 시인분들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모시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좋아하는 숫자나 아니면 오늘 꿈에서 보신 숫자나 그런 거 하나 하셔서 선물을 드릴게요. 저는 시집을 2권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주문을 하다가 실수로 2권을 주문한 시집이 있어서 갖고 있으면 뭐하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박준 이번 새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랑 유강희 시인의 고백이 참 희망적이네. 내년에 좀 희망적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가져온 이유는 이제 유강희 시집은 정말 2권을 주문해서 가져온 거고 박준 시집은 이 오빠가 첫 시집 내기 전부터 이제 학교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오빠인데 이렇게 대스타가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더 대스타가 되라고 이렇게 책을 제가 한 권이라도 더 팔아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저희 첫 낭독회니까요. 1번. 예, 1번 선생님, 네. 제 선생님이 입에 대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걸로 먼저. 네. 그리고 제가 생일이 9월 27일인데요. 그래서 빠르게 암산을 한 결과 다 더하면 18번. 와! 오늘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나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겁니다. 저는 나이덕 시인의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김소연 시인을 너무 좋아해서 김소연 시인 시집을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2번째로 좋아하는 시인이 나이덕 시인님이어서 요거는 바로 눈에 띄길래 바로 사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약간 13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제 생일이어서 13. 제 핸드폰 번호도 13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13번 님.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되게 무표정으로 넣으시네요. 네, 3번째 낭독하였던 시인은 저고요. 저는 아직 읽지 않은 시집을 가지고 나왔어요. 수요일 날 어느 시인분에게 추천받은 시집이거든요.
김경주의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라는 시집이고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거를 읽을 건데 저랑 같이 읽으시자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어요. 안에는 근데 제 사인이 있어요. 저는 슬픈 숫자 2개 중에 고민을 했는데요. 28번으로 할게요. 마지막 모심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리나 씨 나와주세요. 네, 저는 최애 시집은 아닌데 제가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시인으로서 한 걸음 이제 가기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저를 되게 뜻깊게 알아주던 언니가 저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면서 제가 즐겨 읽는 시집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집이 이 신보선 씨의 슬픔이 없는 15초예요. 그래서 저처럼 어떤 그런 15초를 보내시는 분들께 함께 일어나자고 이 시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몇 번일까요? 네, 15번입니다. 네, 다음으로 낭독해주셨던 조윤진 시인. 저는 안미옥 시인님의 온이라는 시집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여기 앞에 포스트잇에 이렇게 메모도 써두었습니다. 저는 제 생일하고 관련된 숫자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낭송했던 시 제목이 낙엽송이잖아요. 근데 그 제목에 대한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사실 거기 그 시의 탄생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 생일이 3월 9일인데 3월 9일 탄생화가 낙엽송이에요. 근데 낙엽송이란 게 낙엽 플러스 송 랄랄라 할 때 그 송이 아니라 낙엽이 지는 소나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 실제로 있는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이랑 관련된 숫자를 부르려고 합니다. 39, 27에서 27번 분께 바로 이어서 박정은 시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안희연 시인님의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저는 등단하기 전에 되게 많이 읽었었고 이 시집 보면은 이게 정체성이나 성찰에 관련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제가 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많이 읽었던 시집입니다. 번호는 22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지희 씨. 한 자리 숫자도 많이 불러주세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게 이런 걸 써야 하는데 항상 생각했던 시집인데요. 미즈노 루리코의 한젤과 그레텔의 섬이라는 시집이고요. 아까 22번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8번 하겠습니다. 8번 없으신가요? 8번 아까요? 아까 했어요? 그러면 네. 아까 대신 거. 아 진짜요? 친구분 가신 거예요? 봐주세요.
강선우 시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는 장수진 시인의 사랑은 우르르 꿀꿀이라는 시집을 골랐어요. 아까 이원아 시인님이랑 비슷한 이유일 수 있는데 제가 읽고 있는 시집이에요, 이게. 근데 그래서 같이 읽자고 약간 골랐습니다. 저도 읽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요. 네. 저도 생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들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동아일보 연락을 받은 날이 19일이었거든요. 근데 두 자릿수 하면 또 너무 두 자릿수만 하게 되니까 1과 9의 딱 사이 해서 5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끝이 났고요. 지금 시간이 6시 다 됐어요. 돌아가시는 길에 따뜻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다들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에 뭐 하시나요? 약속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요. 약간 이르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 인사.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처음에 너무 떨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희 낭독회는 이게 첫 낭독회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뭐 받아가자 사막 가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일을 벌리게 되면 또 저희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